반갑습니다. 예. 그 교정학책 그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뜯어서 보시면 되는데 잠깐 이렇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교정학책이 이제 1권하고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1권하고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이 색깔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빨간색 계통에 되어 있는 게 이게 교정학 02라고 되어 있어요. 교정학 02.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책이 뜯어서 갖고 다니시면 되고요. 예? 2권부터 합니다. 2권부터. 그러니까 지금 색깔로 따지면은 예. 빨간색부터 빨강부터 해서 1개월 나오고요. 요거 이제 파랑색 그래서 2개월째 내 겁니다. 이걸로 나갑니다. 첫 달은 이걸로 나갑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이제 한 달 내내 책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한 권을 예? 따로 보관하시는 게 더 좋겠죠. 아니 두 권 다 들고 다니면 무거우실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이 출제 비중이 이제 79902, 79902, 7급이나 9902, 02 공통적으로 이제 1권하고 2권하고 했을 때 2권이 보통 한 12문제 정도 그 다음에 요게 8문제 이렇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변경사항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1권이보단 2권이 더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1권하고 2권으로 나눠지느냐 이렇게 말씀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 보면은 6급 이하 승진이나 경력 채용, 경력 특채가 있어요. 특채는 2권만 봅니다. 그리고 799급 공채는 1권, 2권을 다 봅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나눠지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대부분들이 이제 보통 공채를 보시는 분들은 요것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직 학생들, 보호직은 형사정책만 봅니다. 1권만 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1권에 있는 내용과 2권에 있는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만 듣는 학생들이 시험이 공통적인 범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건 두 책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의할 때는 2권을 먼저 전제 강의하기 때문에 2권에서 강의할 때는 1권에서 강의를 그 부분을 좀 대충 앞에 정리했던 부분을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고 가도록 하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뭘 또 설명을 할 거냐면 제 책에 이제 아까 다 접긴 했지만은 이제 1권 잠깐 보시면 1권 잠깐 보시면 그 왼쪽에 저자 양력이라고 되어 있죠. 네, 얘가 저예요. 알겠죠? 예, 그 양력에 있는 최상단에 있는 애가 접니다. 알겠죠? 예, 그런 애고요. 그 다음에 강의는 뭐 대학교 강의까지 포함해서 올해가 19년째입니다. 내년이 20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지 몰랐어요. 제 나이를 추정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생각보다 늙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는 이제 제 사촌 동생입니다. 알겠죠? 공동집필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재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 교재에 이제 왼쪽에 넘기고 또 한 장 넘기고 그 다음에 이 책의 구성과 특징이라고 돼 있죠.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고 뭐 쭉 돼 있고 채용 기출 문제라고 돼 있는데 또 한 장 넘겨 보시면 목차 콘텐츠 목차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몇 장으로 돼 있냐면 6장, 7장으로 돼 있어요. 파트가. 그죠?
예, 7파트에 관계된 거를 한 달 동안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형사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형사의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형사의의라고 돼 있죠. 처음에 형사정책이 뭐냐면 나라에서 형벌에 대한 정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뭐라고?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형사정책이에요. 범죄를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초범이 있겠고 두 번째는 재범이 있겠죠. 초범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겁을 많이 줘야 되겠죠. 감옥 간다 너 이렇게 할 수 있죠. 재범은 감옥에 가서 그렇죠? 예. 근데 풀려나왔어도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뭘 채워? 전자발찌 같은 거 채우고. 강간범 같은 경우엔 주사를 놔요 몸에다가. 화학적 거세라 그래갖고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거지. 성적 욕구가 안 생기게 만드는 거지. 그럼 결국은 범죄를 초범이나 재범을 하기 위해서 형벌에 대한 나라에서 정책을 세우는데 정책은 법이에요. 법. 무슨 전자발찌 무슨 법을 하는 거야. 알겠죠? 성폭력 방지 특별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알겠죠? 예. 그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범죄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범죄를 줄이려면 뭘 알아야 돼요? 범죄가 왜 생기는지 알아야 돼요. 전염병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럼 전염병을 막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전염병이 나면 치료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알려면은 전염병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인이 뭐예요? 파트 2의 범죄 원인론입니다. 목차에. 그렇죠? 그래서 범죄 원인은 뭐 생물학적, 유전자적 이런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좀 되게 어렵습니다. 외국 이론이기 때문에, 미국 이론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살인사건이나 이런 것도 있죠. 왜 일어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게 범죄 현상론이에요. 여성 범죄는 왜 일어나고 마약은 왜 일어나고 알겠죠? 예. 근데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대부분 통계치예요. 통계 수치. 통계를 시험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9급에서는 참고로. 7급에서는 한 4, 5년에 한 번씩 출제되고 최근 10년간 거의 출제된 바는 없어요. 몇 가지만 언급하고 갈 거고. 그 다음에 자 범죄는 항상 누가 있죠? 피해자가 있겠죠. 피해자. 그 파트 4가 피해자론입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요? 보완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범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대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형벌이죠. 형벌. 그래서 파트 5가 형벌이에요. 형벌. 그렇죠? 그 다음에 형벌 갖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강간범이거든요. 징역 3년 갔다 왔어요. 근데 내가 물어봅니다. 강간범한테. 야, 너 나오면 뭐 할 거냐 할 때 또 강간할 건데요. 왜요? 근데 이미 형벌은 떼었어요? 안 떼었어요? 떼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발찌 같은 거 채워야 돼요? 안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완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완처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챕터 4에 보면은 그 챕터 3 다음에 보완처분 다음에 보완처분의 종류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치료 검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특정 범죄에 대한 전자감시, 성폭력 범죄, 성충동, 약물 치료에 대한 범죄, 치료명령 이런 게 돼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파트 6에 보면 범죄 예방과 범죄 예측론 있죠. 이게 뭐냐면은 범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는 예방도 중요하잖아요. CCTV도 달고 순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교도관들이 이런 걸 할까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거의. 최근 10년간 나온 적이 없죠. 그 다음에 파트 7에 보면 소년범죄론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애들 잘못하면 소년원 가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소년원 가잖아요. 그럼 그냥 소년원 가는데 걔네들은 누가 하냐면 보호관찰직 애들이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년에 대해서 따로 이제 특칙들이 따로 있어요. 소년법이라는 게. 소년법 배워야 되겠죠. 소년법 배우고 그 다음에 소년법에서 들어가면 보호소년처가 소년원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뭐라고? 소년원에서도 뭐예요? 규칙이 있겠죠. 소년원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형사정책은 뭐냐면 범죄를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거에 정책 파트가 있고 요 자체가 따로 뭡니까?
주로 보호직 공무원, 알겠죠? 보호관찰직 공무원 애들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시험 보면, 알겠죠? 사실은 냉정히 얘기하면 우리는 이거 몰라도 돼요. 네? 그러니까 특채들도 특치나 경력 특치나 승진들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네? 현재 교도소에서 어떻게 하는가. 소년원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거든. 보호직 공무원들이 하니까. 알겠죠? 교정직 공무원들은 그 파트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2권에 들어가면요. 파트 1에 교정학의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되셨죠? 교정학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시설이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게 있겠죠. 그거를 이제 파트 2에서 배우는 거예요. 됐죠? 근데 파트 3에 가면은 그 교도소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파트 3거든요. 재소자들이 한테 막 때렸어요. 내가 말 안 들으니까. 그랬더니 국가인권이 진정하고 막 난리 쳐야 안 쳐요? 진정하겠죠. 그게 뭡니까? 수용자의 지위와 처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그 파트 4예요. 파트 4가 시험 문제가 6, 7문제가 나와요. 뭐냐면은 교도소에 대한 교도소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형집행법이에요. 형집행법이 대부분 기출문제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형집행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나죠. 참고로 올해 시험 문제, 네? 올해 시험 문제에서 50점 이상이면 합격권이에요. 교정학이. 아시죠? 올해 시험 기준으로 50점 이상이면 합격권이에요. 반 못 맞았다는 얘기예요. 합격자들이. 네? 합격자들이 반 정도 맞으면 합격한다는 거예요. 교정학만 가지고 국어, 영어, 국사 말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는 조정 점수가 높다는 얘기예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편차치가 많다는 얘기야. 교정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되게 못해요. 되게 잘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건 무슨 얘기야? 그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평균치가 낮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좀만 잘하면 60점 맞으면 빙고가 되는 거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파트 3에 파트 4까지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5번째 교정 초월원에서 여러분들 그 뭐 민영교도소까지 나와 있는데 요 부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지역사회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호관찰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결국은 형집행법이 핵심이에요. 실무에 가면 형집행법만 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이걸 배울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제 형사정책은 뭐 교정하고 뭐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그걸 하기 전에 그 2권에 보시면요 맨 끝에 보면은 제 사진이 있어요. 맨 끝에 젊었을 때 찍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그 409페이지 그 2권의 409페이지 보시면 409페이지 408페이지 있죠. 맨 마지막이죠. 그죠? 기출문제가 실려 있어요. 네? 2017년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요? 기출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 봐봐. 거기 1번 문제 봐보세요. 399페이지 1번 문제. 찾았어요? 399페이지 1번. 1번의 지문이 뭐예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에 관한 법령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에 관한 법령사항. 됐어요? 2번에 뭐예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법령사항이라고 해서 밑줄 그으세요. 이게 두 개 다 형집행법에 관한 문제예요. 3번은 어때요? 형의 집행 수용자 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이죠. 이것도 형집행법에 관한 문제예요. 세 문제가 뭐야? 다 형집행법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법령만 잘 외우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4번 어떻습니까? 맞죠? 예? 5번 어떻습니까? 맞죠? 6번 어떻습니까? 맞죠? 예? 7, 8, 9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맞죠? 13번 어떻습니까? 맞죠? 네? 됐습니까? 예. 그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형집행법이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참고로 17번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고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기본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제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뭐냐면 용어를 잘 익히셔야 돼요. 용어. 이게 용어가 다예요. 용어가 다예요. 여러분들 용어를 거기는 단어를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돼요. 단어를 여러분 단어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형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구금,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게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객관식이니까 심하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구금, 빵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도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강의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교정 배우잖아요, 그렇죠? 교정이 뭐야? 휜다리 교정, 치아 교정, 삐뚤어진 걸 바로 잡는 것, 그렇죠? 교정학, 삐뚤어진 놈들을 바로 잡는 데 배우는 학문.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표현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나 나름대로 뭐예요? 소화기가 뭐예요? 불 끄는 기계, 됐죠? 소방차, 불 끄는 데 필요한 차, 이렇게도 해야 돼요. 구급하는 거, 위험할 때 오는 차. 이렇게라도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내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앞으로 강의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이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공자한테 가르칠 때는 그런 식으로 가르칠 거라는 거야. 소화기의 성격 뭐 이런 게 아니라 소화기는 불을 끄는데 빨간색으로 생긴 이렇게 생기고, 알겠죠?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야. 불 끌 때 물 싣고 다니는 차 있지. 그 소방차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개념을 완벽하게 외우지 않지만 뭐야? 어느 정도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자, 1번. 용어와 개념이 전제가 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강의를 할 때 이제 요즘의 문제의 추세하고 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부분만 본다. 일단. 전체의 내용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본다는 거예요. 교재의 이 두꺼운 교재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겠죠? 중요한 부분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재를 만들 때 7, 9, 공채, 뭐 고시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만들어요. 책이 뭐 이제 시장에서. 근데 학생들이 봐야 될 건 7급용, 9급용 내용들이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 내용에서. 강의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9급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알겠죠? 그럼 그거 많이 나온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는다. 중요 부분만 본다. 중요한 부분만 본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중요 부분을 뭐야? 반복해서 봐야지.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한데 라고 했을 때 빠뜨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OX 문제를 넣어놨어요. OX 문제는 다 기출됐던 부분들입니다. 알겠죠? 기출문제를 지문을 했으니까 OX 문제 사이사이 있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어떤 평균적으로 이제 보통 학생들이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거 기본 강의 한 2회 정도 들어요. 2회 정도 듣고, 알겠죠? 그 다음에 보통 기출 문제 정도 2번 정도 봅니다. 기출은 강의 한 번, 복습 한 번. 그래서 2번 정도를 봐야 돼요. 기출 한 10년 정도의 기출 문제 봅니다. 이거는 이 책에 대한 기본 강의가 있고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첨부하시면 동영상 듣고 지금 기본 강의랑 이어져서 기출문제 동영상이 있어요. 네? 봐도 되고 지금 촬영하는 거를 봐도 되고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사서 그냥 혼자 봐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형집행법이라고 있었다 그랬죠. 법이 많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법령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또는 객관식 문제집을 보면 돼요. 부족하다고 싶으면.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이다 보니까 한 3, 4월 달이 되면 개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시험 보기 만약에 9급 기준으로 했을 땐 한 3월 정도에
특강이 있어요. 특강이 한 2회 정도 있는데 이런 걸 이제 거기서 뭐 법이 개정된 것 같은 걸 알려주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1권에 이제 맨 뒤에 보면 제 얼굴 사진이 또 있어요. 1권에 맨 뒤에 보면 알겠죠? 네. 얼굴 사진 또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한 장 이렇게 넘기시면 베스트 탑 퀘스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있나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항상 질문을 많이 받는 5가지 질문입니다. 학습 순서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후보의 경우에 기본서 2회, 객관식 2회, 법령 2회, 기출 뭐 한 3회독 정도로 정리해서 7급 9급 학습에 학습에다 마무리 모의고사 정도만 추가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정도가 핵심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하고 봐야 될 것들 말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도 그 정도 수준이면 돼요. 7급과 7급 교정학과 7급 교정학, 9급 7급 교정의 차이가 있나요? 라고 되어 있죠. 예? 따로따로 뭐 7급과 9급의 차이점은 뭐냐?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출제연이 같고 같은 내용이 9급은 법령 위주로 많이 나오고 7급은 판례와 이론이 조금 강조되는데 9급은 이 난이도는 더 어려워요. 예? 올해 기준으로 보면 알겠죠? 난이도라는 건 사실은 뭐예요? 내가 풀기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뭐. 그렇죠? 내용을 깊게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거야.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형사정책도 포함되나요? 라고 얘기했죠. 네. 7급 공채에서 승진 특채에서 형사정책이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고 선택 과목 어떤 과목이 좋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 면접 보면 교정학 물어보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연수원 가면은 교정학 가지고 시험 봅니다. 범죄학 같은 거 배우는데 아까 범죄학이 교정학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 뭐야? 실무에 쓰이는 내용들이에요. 또 교정학을 공부하는 게 나중에 어차피 다른 과목을 선택해도 필기 합격하면 교정학 강의를 또 동영상을 들어야 돼. 왜? 면접 대비하느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2번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정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면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채용인데 승진 기출 문제도 풀어야 되나 이렇게 되는데 보통 교정직은 승진이 많아요. 승진 기출 문제가 매년 꽤 많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채용하고 승진하고 문제 유형이 좀 달라요. 왜냐면 봐봐요. 얘네는 지금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승진 시험에서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내야 돼? 승진이니까 현재 공부를 하는 학생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떨어뜨리게 한 문제를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시 하나 글자, 뭐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내요. 반 이상이. 그러니까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유형이 조금 달라요. 유형이.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도 기출문제집이 두꺼워가지고 모든 기출문제 다 들어있는 문제집을 푸는 것은 시간 낭비다. 알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 있으면 799 기출문제만 풀면 된다는 거예요. 799 기출문제를 해봐야 10년짜리 하면은 7급이 20문제씩이니까 200문제고, 그지? 9급이 뭐야? 20문제씩이니까 200문제잖아요? 그럼 400문제야. 400문제를 일단 잘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지. 됐어요? 기본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거예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동영상을 듣든 실강을 듣든 강의를 듣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강의도.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니까. 알겠어요? 기본 강의에서는 이제 요령을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베스트탑 5 퀘스천 왼쪽에 학습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있어요? 공무원 교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정학은 그 형 집행법령과 이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교정학 파트는. 법령은 빈출되는 부분에 암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모든 법령이 다 나오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필요하고, 이론 부분은 최근에 기출 부분을 잘 정리하면 되겠고, 처음부터 암기 위주로 학습하면 힘이 드니까 3단계로 나눠서 일단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순으로 하는데요. 세 번 용어 정의, 법령 정의, 내용의 압축, 암기 순으로 하는데, 그렇죠? 채용과 승진 출제 경향이 다르니까 각자가 출제되는 부분의 비중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됐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 밑에 배운 것을 완전히 자신의 것을 만들고 뭐 자신의 것이 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 실력이 있는데 세 번째 줄이 제일 저는 그래요. 배운 내용을 자기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 내가 납득이 돼야 돼. 내가 납득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남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옥장판을 써봤어야 그 옥장판이 좋은지 알아야, 그렇죠? 남한테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한 장 또 넘겨보시면 about 교정직이라고 돼 있어요. about 교정직, 그렇죠? 됐나요? 거기 보면은 교정직 공무원은 무슨 부 소속이에요? 법무부 소속이야. 여러분 나중에 신분증에도 법무부라고 써 있지, 교도관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알겠어요? 법무부라고 써 있어. 알겠죠? 응? 국방부 이렇게 써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법무부라고 했고, 제복을 착용하는 정복교도로서 2에서 9급 사이에 단계적인 계급 체계를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이제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업무 있고 시험 과목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급, 7급하고 9급 보면 말입니다. 7급의 필수 과목하고 9급의 필수 과목이 있죠.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선택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필수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교정학과 형소법, 교정학과 사회 뭐 이런 선택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예. 교정학은 선택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가서 또 고생하니까. 형소법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형소법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 교정화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7급하고 9급하고 공통적인 추가 과목이 4월달 시험 끝나면은 보통 7급이 8월 시험이라고 하면은 그때 준비해도 늦지는 않아요. 참고로. 그러니까 내가 9급이 붙은 사람들이 7급도 붙는 경우가 많아요. 양타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예. 근데 자기가 이제 공부에 소질이 없으면 사실은 9급만 하는 것도 편한 거죠. 뭐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합니까? 어? 여러분 승진하면 맨날 돌아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체력검사 기준에서 체력검사는 시험 끝나고 필기 끝나고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요즘에 그 체력검사 유튜브 동영상 하나 만들까 싶어. 그죠?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 그죠? 알려줘서, 그죠? 제작을 하나 해서 그죠? 올려서 아무나 볼 수 있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정리가 될 것이다. 수업은 이제 보통 3교시에 끝날 때도 있고 4교시에 끝날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통 뭐 수업할 때 진도에 맞춰서 나가니까. 그래서 앞에 교정학 공부할 때는 좀 힘들고 형사정책 할 때는 좀 양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중요한 부분이 시험에서. 자기 7급 준비한다.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9급 보호직 준비한다. 9급 교정직이다. 예. 하여튼 그리고 이제 강의는 이제 법이 중간중간에 개정이 돼서 중간에 정오표가 나갈 수가 있어요. 자료를 나갈 거. 그리고 이제 강의가 한 타임,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일주일에 2번씩 이어지잖아요. 한 번 이어질 때마다 자료가 하나씩 나가요. 이 자료는 뭐냐면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었다. 그렇죠? 밑에 해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단원별로 그날 배웠던 내용들 기출문제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혼자 풀어보셔도 되고. 질문 있어요? 질문. 중간에 쉬는 시간에 질문해도 됩니다. 알겠죠? 예, 중간에 쉬는 시간에 질문해도 되니까 생각이 안 나도, 그렇죠? 생각이 안 나면 나중에 생각이 나면 강의 듣다가 불현듯 생각나는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 교정학의 시설입니다. 교정학의 시설. 자, 처음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정학의 기초 이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정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일반적으로 자, 교정이란 밑줄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하는데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밑줄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커렉션이라는 단어예요. 커렉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정액이라고 들어보셨죠? 수정액. 커렉션 펜이라고 그래갖고 하얀색 화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지우기도 하고 글씨다를 위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삐뚤어진 걸 바로잡는 거예요. 그렇죠? 커렉션 펜이라 해서 화이트라고 하죠. 지워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도소에 온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소질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았고 나쁜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갔다가 뭐야? 삐뚤어진 걸 바로잡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제대로 만드는 거 교육이라고 하죠. 삐뚤을 바로잡아서 하는 걸 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정. 자, 교정학에서 교정이라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의 교정은 뭐야? 삐뚤어진 걸 바로잡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삐뚤어진 걸 바로잡는데 흰 다리를 교정하거나
그렇죠? 또는 오탈자를 교정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대상이 휜다리는 뭐야? 다리죠. 치아는 치아죠. 오탈자는 원고죠. 문서. 근데 우리는 문서를 교정합니까? 휜다리를 교정합니까? 사람을 교정합니까? 사람을 교정하잖아요. 그 대상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교정해서 교정이라 하면 죄를 범한 수용자, 이게 대상이 되는 거죠. 수용자를 교정실에 격리해서 가둬서 그 범죄에 대한 응보를 가함과 동시에 징역 3년에 가한 동시에 그 동시에 교도소에 있으면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학과교육, 교회. 교회가 뭐냐면 교화와 회개예요. 반성하게 만드는 거죠. 교화와 회개. 우리 교회 가면 회개하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어들 교회 등을 통해서 교화 회개를 통해서 교정 교화요. 교정은 뭐야? 삐뚤어진 건 행동을 주로 교정이라고 하고 교화는 마음을 바꾸는 거야. 하여튼간에 바꿔서라는 얘기죠. 그렇죠? 착하게 만들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 복귀를 밑줄을 치고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재사회화.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죠?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다양한 사회적 훈련을 기는 일련의 행위를 교정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럼 어때요? 교정은 뭐죠? 죄 짓고 온 친구들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 알겠어요? 끝. 정리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예, 오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최협의의 교정, 협의의 교정, 광의정, 최강의의 고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교정의 범위를 자 보세요. 우리가 시험 범위를 했을 때 국어 시험 범위가 있을 거야. 예, 시험 범위를 갖다가 영어 시험 범위, 국어 시험 범위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어가 다 시험 범위죠. 그렇게 하면 다 너무 많잖아. 뭐 예를 들어 이선제 국어를 시험 범위를 한다.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정의 범위를 요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요? 그럼 범위가 좁으면 최협의가 되는 거야. 최협의. 제일 좁다는 뜻이야. 최협. 뭐라고? 최협.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협의. 그 다음에 여기는 광의. 최광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갖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그리셔놓으면 돼요. 그림을 그려놓으셔야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강의를 하다 보면 교수님들마다 교정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요. 교수님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최협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용자에 대한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와 노역장 유치의 집행 절차라고 되어 있죠. 알겠어요? 수용자는 뭐죠? 여러분들 형을 받은 거예요. 받을 숫자의 형자예요. 형을 받은 자. 알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실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면요. 죄를 졌다고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한테 넘어가고 검사에서 법원으로 넘어가고 법원에서 판결을 때려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되겠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건에 우리가 고소나 고발을 하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번거가 돼서. 그러면 형사 이건이 됩니다. 이건이 뭐냐면 건수가 하나 들어왔다는 거. 우리 학교에 오면 학번이라는 게 생기죠. 입학. 그럼 사건 번호라는 게 부여돼요. 학번이요. 사건 번호. 근데 저는 정말 제가 안 훔쳤어요 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의심돼야 안 돼요. 얘가 죄인이라고 의심되죠. 의심돼서 피 보는 사람은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 의심돼서 피 보는 자. 알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검사가 이걸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요. 이걸 송치라고 합니다. 송치. 넘기면 이 자식이 범죄를 저지른 염려가 있어.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또 검사에서 조사를 하면 이게 이제 재판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기소라는 걸 해요. 기소. 재판에 청구를 하면 기소하면 그래서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라고 해요. 피고인하고 피의자의 차이점은 뭐야? 기소가 되느냐 기소가 안 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기소 아니면 무슨 기소? 불기소가 돼요. 불기소가 되면 혐의 없음 이런 걸로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혐의로 나오는 거예요. 기소가 됐죠? 그럼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하잖아요. 피고인이야. 그럼 얘가 똑같은 애가 이름이 바뀌었죠. 여러분 초등학생이 뭐야? 중학생 됐죠? 네? 중학생이 뭐가 되겠어 또? 고생. 그렇죠. 네.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범사가 이제
불러들이면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자 이제 법원에서 판사하면 이제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1심 재판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법원에 우리나라에서는 3심제인데 4급 3심제예요. 4급 뭐예요? 3심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법원이 세 가지 법원이 있어요. 지방법원이 있고 그렇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형사재판이거든요. 우리가 죄수들은 다 우리가 죄를 질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친구 돈 갚고 안 갚고 이런 거 갖고는 민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형사 문제야.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강간하고 이런 거니까 여기서 이제 지방법원에 보면은 단독 판사라는 게 있어요. 단독 판사가 뭐냐면 혼자 판사 재판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영학 같이 있죠. 어금니아빠 같은 거는 쎄 안 써요. 이건 재판할 때 합의부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 합의 일부 알겠죠? 형사 단독 일부 좀도둑들은 다 단독 판사로 가. 그럼 단독 판사라는 게 뭐냐면 판사가 재판을 혼자 하는 게 단독 판사인 거야. 그럼 판사가 하나 있겠지? 여기 변호인이 있어. 아니, 피고인이 있고 검사가 있고 피고인이 있어. 피고인이 말이 딸리니까 뭐예요? 변호인이 있겠지. 변호인이 대신 이제 토킹 어바웃을 해주는 거죠. 그럼 검사가 주장하는 게 기소 의견을 갖다가 하면 변호인은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해서 무죄가 나오면은 누가 이기는 거야? 피고인 윈. 알겠어요? 근데 검사가 받아들이면 뭐 유죄. 그렇죠? 피고인에게는 무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제 판사가 이렇게 합의부 하는데 이걸 단독 판사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어떤 무거운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혼자 재판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판사가 3명이 나와. 알겠어요? 학위 나오고 여기 뭐야? 검사 나오고 여기 뭐야? 피고인, 변호인이 나오는 거야. 영화에서 많이 보면 판사 가운데 있는 애도 모두 3명이 쫙 등장하잖아요. 예? 걸그룹처럼. 그래서 여기 얘가 재판장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좌배석 우배석 판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임 판사가 되면 여기 있다가 짬바위 좀 차면 여기로 가. 단독 판사로. 그러다가 다시 일로 오는 거야. 이해 가죠? 처음에는 뭐야? 오른쪽 멤버였다가 솔로로 했다가 다시 가운데 메인으로 쓰는 거지. 한 10년. 그래서 여러분들 전관예우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전관예우 아시죠? 그래서 부장판사가 이게 부장판사야. 형사합의 3부 부장판사까지 하다 왔다 그러면 10년이 넘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이 많아 안 많아? 그러니까 봐준다는 그 전관예우. 그러니까 요런 거 하다가 나오면은 뭐야? 힘이 있어 없어? 없지. 알겠어요? 이 정도 하다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예. 그래서 가운데 하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가운데. 알겠죠? 메인 스타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단독 판사 우리는 3심제거든. 단독 판사로 하면은 그다음에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 그다음에 대법원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면 고법으로 가고 대법원으로 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방법원에는 합의부랑 단독이 같이 있어요. 단독 1부, 합의 2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고등법이나 대법원은 다 합의부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합의 몇 부라는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사건이 가벼우면은 여기서부터 스타트하는 거고 사건이 무거우면 여기서부터 가는 거야. 강간사건, 큰 사건. 알겠죠? 예. 그럼 선생님 궁금해. 민사사건도 그런가요? 그렇죠? 내가 이 친구한테 이 학생한테 받을 돈이 1억이 넘잖아? 청구액이 1억이 넘으면은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있잖아요. 수액재판. 이런 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알겠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봐봐요. 1심에 대해서 불복하면 항소라고 해. 이걸 상고라고 하거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과일에는 잘 봐. 사과, 배가 있죠. 네? 이게 사과고 이게 배야. 그럼 과일이라는 게 뭐냐면 상소란 얘기야. 상소. 소송을 위로 올리는 걸 상소한 상소 안에 항소랑 상고가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1심에 대해서 불복했을 때는 뭐야? 항소심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불복하면 상고심으로 가는데 상고심은 다 대법원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그죠? 알겠어요? 그럼 만약 1심이 합의부면은 항소심은 뭐야? 고법이 되는 거고 1심이 지방법원 단독이면 그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되는 거지. 항소심.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이거를 이제 항소랑 상고를 갖다가 우리는 뭐야? 다 묶어서 상소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중국 음식. 짜장면, 짬뽕. 무슨 말이야, 알겠죠? 이게 같이 분류를. 그러니까 상소라는 게 뭐냐면 윗상자를 써. 윗상자. 위로 올리다. 상하할 때. 그렇죠? 소송을 위로 올리는 거야. 2심, 3심을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이잖아. 상소를 이렇게 올리는 거지. 그렇죠? 상소. 억울하면 상소하잖아. 그렇죠? 예. 상소하는데 상소의 이름을 두 개를 구별해야 되잖아. 헷갈리니까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건 뭐야? 항소. 그렇죠? 그다음에 2심에서 3심은 뭐야? 상고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항소 기각이라는 건 뭐야? 1심에서 2심을 못 갔다는 얘기고 상고 기각이라는 건 뭐야? 3심으로 못 갔다는 얘기지.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판결이 나왔나?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억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억울하죠. 억울하면 항소하겠어, 안 하겠어요? 항소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상고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겠어요? 살인이야, 살인. 강간이야. 절도야. 사기야. 이런 범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범죄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얘네들이 재판장에 제때 나올까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살인범들이 제때 재판받으러 오라면 나올까? 도망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재판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1심이 보통 6개월 안에 해야 되거든. 박근혜 대통령 보통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이 1심이 6개월 동안에 보통 보면은 구속을 해서 재판하는 경우가 있고 구속 안 해서 재판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불구속 재판과 구속 재판이라 그래.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불구속이든 구속인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구속이 돼서 재판을 해. 그럼 법원에서 이제 구속 재판을 하게 되면 불구속 재판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럼 구속이 돼서 재판을 한다? 근데 징역 3년이 나왔어요. 1심에서. 알겠죠? 근데 6개월을 살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미결구금이라 그래. 뭐라고? 미결구금. 결정 나기 전에 구금돼. 본형에 산입한다 그래. 뭐라고? 본형에 산입. 그럼 6개월을 살았으면 몇 년만 더 살면 되는 거야? 2년? 6개월만 더 살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네들 있잖아. 이 구속됐을 때는 서울구치소에 있어. 그리고 나머지 2년 6개월 있어, 없어요? 남은 기간. 이거는 뭐 안양교도소나 이런 데로 가는 거야. 교도소. 자, 그럼 지금 구치소랑 교도소란 말이 나왔지. 그럼 이거는 재판 중인 애들은 구치소에 가는 거야. 재판이 끝난 애들은 어디 가는 거야? 교도소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소송법이 보통 구치소에서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형소법이 있는 거예요. 승진 시험에. 구치소에도 근무를 하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현재 미결수들도 데리고 있는 거지.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미결수잖아요. 재판 중이잖아요. 그죠? 서울구치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동구치소에도 있고, 그렇죠? 여기 남부구치소에도 있단 말이야. 예? 최순실 뭐 이런 애들. 그럼 이런 재판 중이잖아. 교보제가 너무 많네. 그렇죠? 재판 중이잖아. 재판 중인데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무죄 뭐야? 추정의 원칙이 있거든. 무죄 추정 원칙이 뭐냐면 확정 판결을 받기 최종 판결이 나올 거니 무죄로 추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구속해서 재판받는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무죄가 됐다. 그러면 그 180일 동안 가둬진 기간에 국가가 보상을 해주게 돼 있어. 알겠습니까? 예. 근데 미안하다 야. 내가 구금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얘네들 가둬야 되니까 유죄인 사람들만 하는 거야. 지금 재판 중인 애도 있는 거야. 그래서 미결수에서 미결 수용자래. 뭐라고? 미결 수용자. 누구? 최순실. 뭐라고? 최순실을 미결 수용자라고 하는 거야. 최순실. 예? 김기춘 이런 사람들. 알겠어요? 예. 됐습니까? 미결 수용자가 되는 거야. 미결 수용자는 구치소에서 가두는 거지. 알겠어요? 이 확정 파기는 최순실 어디로 가? 기결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미결 기결은 뭐예요? 확정 파기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니까 근데 얘가 꼭 다 구속 재판을 해, 불구속 재판하는 애들도 있어. 불구속 재판하는 애들도 있어. 국회의원들은 불구속 재판 많이 하거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1심 판결이 나오기 때까지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을 갖다 우리는 공판이라고 그래. 공판. 뭐라고? 공판.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지금 1주 단위, 2주 단위로 재판을 계속 연속을 하는데,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시즌 1, 2, 3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1박 2일 같은 것처럼 이게 뭐 한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계속 되는 건데 재판하는 동안 2주에 한 번씩 열린다고 보통 평균적으로. 그럼 1회 공판, 2회 공판, 3회 공판, 4회 공판 해갖고
이제 판사가 얘기해. 이제 다 들었어. 다음 공판에 결심합니다. 결심이 뭐냐면 뭐야? 심리를 종결한다는 얘기야. 다음에 선고 공판한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뭐야? 뭐 이야기를 들어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줘. 땅땅 때리면서. 땅땅 때리면 1심이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소심도 뭐야? 한 번에 한다는 거야? 여러 번 공판을 한다는 거야? 여러 번 공판하는 거야. 공판이 다 모이면 1심 판결이 되는 거고, 그렇죠? 2심 판결도 공판이 모이면 하는 거야. 근데 그 동안에 뭐가 되냐면 구치소에 있을 때는 양쪽에 팔을 잡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데리고 재판에 가야 되는 경우 생길 수 있어 없어?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로는 그렇게 생긴다는 거야. 이해가겠죠? 그러니까 교도소는 바빠 안 바빠? 면회만 뭐 접견만 하면 되는데 그 피의자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호인 접견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죠?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면회가 많을까 안 많을까? 많지.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미결 수용자랑 그렇죠? 수형자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거기 최여비의 규정 보자. 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이라고 돼 있죠. 있어요, 없어요? 징역 아시죠? 징역이 뭐냐면 교도소에서 일을 하는 걸 징역이래. 징역 간다고 그러잖아요. 징역. 금고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교도소 일을 안 하는 걸 금고라고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걸. 그러니까 금고 3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왜 징역을 가냐면 사기 같은 경우에는 6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절도 같은 경우는 6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절도하는 사람들은 나쁜 이유가 뭐죠? 남의 거를 쉽게 지가 먹으려고 그러고 사기하는 놈도 뭐가 나빠? 남의 거를 갖다가 일하지 않고 벌어 먹잖아요. 그럼 징역 가야 되죠. 근데 사람을 교통사고 내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죽였어요. 그럼 고의야 과실이야? 일부러 죽였어요? 일부러 죽였으면 큰일 나죠. 과실로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뭐가 잘못된 거야? 마음을 잘못 먹은 거야? 실수한 거야? 주의의무 위반이니까 반성해야 되잖아. 그래서 과실범들은 대부분 금고형에 빠져요. 금고라는 건 교도소에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한 700명 정도 돼요. 재소자들 한 4만 원, 5만 명 중에서 거의 금고는 거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과실범이나 뭐 그런 사범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고 3년, 뭐 징역 3년 이렇게 되는 거 똑같아. 근데 구류라고 돼 있죠. 구류. 그러니까 구류는 뭐냐면 1일에서 29일이라고 쓰세요. 1일에서 29일.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구류는 거의 없는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자유형이라고 해요. 자유형인데 교도소에서 이제 징역과 금고 같은 경우에 집행을 하는데 징역이나 금고는 1개월 이상의 30년까지야. 뭐라고? 1개월에서 30년까지야. 그러니까 미니멈이 몇 개월? 1개월. 맥시멈이 몇 년? 30년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퀴즈 하나 낼게요. 강간을 하면요. 징역 3년 이상에 처하거든요. 그 미니멈이 판사가 때리는 게 판사가 법으로 정한 형이 미니멈이 3년인 거야. 상한이 뭐야? 30년인 거예요. 그 중에 정하는 거야. 그걸 정하는데 형의 양을 정하는 양형이라고도 하고 선고라고도 해. 그러면 어떤 놈한테 3년도 때리고 30년 때릴 수는 없잖아. 그럼 콜렉트원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징역 5년이고 10년이 때릴 거 아니야. 그죠? 여태까지 사례를 보고 이 정도면 어떤 형이라는 데이터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징역 5년이고 10년이 때려. 그럼 퀴즈 하나 되자. 절도로 하면 제가 6년 이하의 징역이라 그랬지. 그럼 몇 월부터 몇 년까지야? 맥스가 6년이고 최저가 뭐야? 1개월이 되는 거야. 나와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제가 징역의 맥스가 몇 년이야? 30년. 그러니까 3년 이상 징역하면 우리가 다 약속이 되는 거야. 최대 30, 최소 3. 그치? 6년 이하의 징역하면 최소 뭐야? 1년? 맥스? 6년. 그러니까 어디가 더 센 거야? 강간이 센 거야? 절도가 센 거야? 죄가. 강간이 세지. 최대 30년에 3년이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판사, 어떤 그 나라에서 그걸 형법을 만들 때 형량을 정할 때 그렇게 만드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징역, 금고, 구류인데 징역과 금고의 차이점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고. 알겠죠? 그 다음에 징역, 금고와 구류의 차이점은 날짜의 차이지 1일에서 29일까지가 구류야. 그러니까 징역 1일 갔다 왔어. 그럼 미친놈이죠. 징역 뭐야? 1개월 갔다 왔다. 그건 맞지. 그렇죠? 보통 징역은 1개월 이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구류는 보통 노상방뇨나 이런 것들하고 우리 쪽으로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경찰서 유치청에 가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우리는 좀 장기간 가두는 걸 하기 때문에 구류는 거의 대상자가 아니고 노역장 유치라고는 있어 없어요. 노역장 유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영화 7번방의 선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교도소에 보면은 예를 들어 3층짜리면 이게 왜 3층짜리면 이제 1층, 2층 있잖아요. 이게 상, 중, 하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하 몇 방 이렇게 돼 있어.
이 팻말 하얀색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나와 있어. 하 몇 방. 근데 이 방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편성.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실로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3층이면. 그럼 3학년 4반 있고 3학년 뭐야? 1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3학년 4반 애들의 성격은 예를 들어서 노역방이라고 하면 노역방이 뭐냐면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그걸 전문용어로 이 방을 갖다가 거실이라고 거실. 수용 거실. 알겠어요? 7번 방이 7번 거실이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6번 6번 거실이야. 알겠어요? 그럼 보자. 그러니까 교도소 전체에 각 6명 들어가는 방도 있고 독방도 있고 그지? 그런 방인데 그걸 뭐라 한다? 수용 거실이라고 하는 수용 거실. 자꾸 용어를 알려주는 거야. 모르면 무식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있잖아. 야, 교도관은 이 교정의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 쓰는 말이 정확해야 돼, 안 정확해야 돼?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 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벌금을 안 내잖아요. 벌금이 뭐냐면 5만 원 이상을 벌금이라 그래. 대표적으로 여러분 벌금 안 내는 경우 뭐냐면 음주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한 300만 원 정도 나올 거야. 면허 취소되면. 예? 면허 취소 300만 원 나오는데 그럼 300만 원 벌금을 안 내잖아. 그럼 지금 이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하루에 10만 원씩 까고 교도소 들어와서 일을 해야 돼. 그걸 노역장 유치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짜장면 먹고 돈 안 냈으면 뭐야? 접시 닦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야? 재산형이 뭐로 바뀌는 거야? 자유형으로 바뀌는 거지. 알겠어요? 그걸 노역장 유치라고 그래. 노역방이 따로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애들도 관리하겠지. 됐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 협의의 규정이라고 돼 있죠. 수용자 알죠? 아까 했던 애들. 그죠? 그다음 미결 수용자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 집행법에서는 협의의 규정을 의미해요. 아시겠죠? 예. 여기. 여기는 수용자지. 그죠? 수용자 더하기 뭐야? 미결이죠? 근데 미결인데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미결과 기결의 차이점은 뭐냐면 보세요. 지금 검사에서 법원에서 1심, 2심, 3심으로 가잖아요.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어요. 예? 2년이 나왔으면 항소를 하고 싶은 거야. 예? 그때 제가 변호인이니까 만나서 아 선생님 저기 변호사님 저 항소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돈 버는 건 좋지만 죄수님 항소하셔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항소 포기하는 게 형량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에이씨 그렇죠? 그래서 항소를 포기했어. 그럼 그걸 전문용어로 원심이 확정됐다 그래. 뭐라고? 원심이 확정되었다. 그럼 이제 얘는 서울구치소에 있어. 좀 있으면 이감이 돼. 홍성교도소나 전주교도소로 이감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그때부터 수형자가 되는 거라고요.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네. 이해가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불복했어. 그럼 항소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역시 미결인 거야, 계속.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또 2심에서 한 6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버틴겼어. 그죠? 또 이 3심에서 계속 미결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상관없어요. 상소를 해서 받아들여서 갔으면 계속 미결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기결수다, 미결수다. 미결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결로 한 1년 반씩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죠? 네. 근데 1심에서 오케이 했으면 그냥 기결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예,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징역 2년인데 출소를 하잖아요. 출소하면은 출소를 하잖아요. 출소합니까? 출소하면 뭐가 되죠? 전과자지 뭐. 뭐라고? 전과자지 뭐. 그러니까 봐봐.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전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중 고대 이렇게 학년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는 거지. 그죠? 똑같은 놈이죠. 강간범 A는 피의자였다가 그 다음에 뭐야? 피고인이 됐다가 수형자가 됐다가 전과자가 되는데 이 강간범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으면 나갈 때 그냥 가 발찌 차고 나가야 돼. 발찌 차고 나가는 거야. 알겠죠? 네. 왜? 과거의 잘못 때문에 장래 위험성 때문에 전자발찌차. 너무 심하면은 뭐야? 주사도 맞고 나가고 화학적 거세로. 네. 그래서 전자발찌 차고 있으면 그 전자발찌가 충전식인데 제대로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호관찰관이라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관리를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왜? 우리 바깥에 나가면 교도관이 보호관찰관이 커버해. 보호관찰관이 커버하는 거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어떤 놈이 형기를 한 9년 정도 됐거든. 그럼 형기를 9년을 맞춰야 되는데 얘가 정신 차리고 착하고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좀 불쌍해 안 불쌍해요? 불쌍하니까 가석방이 될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6년 만에 가석방이 됐어.
그럼 잔영기가 몇 년이죠? 3년이잖아. 3년간은 보호관찰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잔영기까지. 무슨 말이죠? 그럼 징역 10년에 8년 만에 가석방 됐으면 가석방에서 나머지 잔영기는 몇 년? 2년. 보호관찰 기간 몇 년? 2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보호관찰 우리가 해? 못해? 못하잖아. 교도관들이 못하니까 누가 해? 보호관찰 소에서 관리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가석방 기간에 사고 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우리 쪽으로 들어오시 안 들어오셔? 들어오시지. 그걸 누가 알려줘? 보호관찰관이 알려주죠. 얘 정신 못 차렸대요. 그러면 누가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연락도 안 되고 막 도망 다니고 그러면 그죠? 도로 가는 거죠. 잔영기를 집행하는 거예요. 2년. 근데 궁금한 게 어느 정도 돼야지 가석방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죠? 형기의 3분의 1은 해야 돼, 최소한. 그래서 징역 3년이면 최소한 몇 년은 버텨야 돼? 1년.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석방이 되려면 80% 이상의 형기를 소화해야 돼,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럼 만약 10년이 몇 년? 한 8년 정도는 돼야 가석방이 되는 거지. 만약 한 4년 했다고 해서 되는 경우는 없어. 우리나라 역사에 없어, 한 번도. 재벌이 아닌 이상. 재벌은 모르지. 자, 그래서 협의 규정에서 뭐가 배웠죠? 그러니까 미결 수용자 배웠죠? 미결 수용자는 뭐야? 재판 중인 구금된 놈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재판 중인 구금된 놈. 그렇죠? 그러니까 미결이라고 해서 다 그 구금이 되는 건 아니죠. 구속 재판도 있고 불구속 재판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구속 재판만 커버하잖아. 세 번째 광의의 규정 있죠. 협의의 규정 더하기. 그렇죠? 자, 수용 처분적 보완 처분이라고 했죠. 수용 처분적에서 구금이라고 해요. 구금. 자, 우리가 이제 그 되게 재밌는 게 그 소년 있죠. 소년. 소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4세부터 19세 있죠. 19세. 사고 치고 다니는 애들. 얘들이 범죄 소년이라고 그래. 소년법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14세 미만은요. 예? 형사 미성년자야. 형사 미성년자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죽여도 감옥을 가지 않아. 14세 미만은. 만 14세. 그래서 19세까지는 뭐야?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은 네? 소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러니까 얘가 정식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잖아. 기소를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 유죄가 판결되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되면 징역 3년이다 이렇게 되면 김천 소년교도소로 가.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보통. 근데 소년 같은 경우는 개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검사가 판단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냐면 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어. 보호사건.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소년부라는 데가 있어. 법원의 소년부에서 소년부 판사가 따로 있어요. 가정법원 사건에서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이라는 거래요. 뭐라고? 보호처분. 보호처분인데 1호부터 10호 처분이 있어요. 근데 1호부터 10호 처분을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높을수록 안 좋은 거야. 무슨 말이겠죠? 정확하고 유기정확, 무기정확식으로. 그렇죠? 근신처럼 8, 9, 10에 해당하면은 2개월, 6개월, 2년을 소년을 하는데 소년원이라는 데가 있어. 소년원. 소년원을 가요. 소년원. 소년원을 가요. 그래서 형사처벌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김천으로 가는 거고. 알겠어요? 보호처분으로 가면은 뭐예요? 소년원으로 가는, 서울소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년은 특칙이 있는 거야. 성인들은 그런 게 없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지. 소년원을 가게 되면 전과가 안 남고 아무것도 기록이 안 남아. 소년원은 학교 커리큘럼에 똑같이 수업을 해. 그리고 만약에 고등학교를 갔다가 소년원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거든요. 졸업하고 나서 내가 인천고등학교다. 그럼 인천고등학교 졸업장을 바꿔려면 바꿔줘. 그리고 아무 기록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소년원 출신 중에 교정직 공무원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왜? 아무 기록이 안 남으니까. 근데 소년교도소는 전과가 남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떼강간을 했다. 죄송합니다. 떼강간, 집단강간, 특수강간 했다. 이런 거 쎄 안 쎄? 합의가 안 됐다. 이런 소년교도소 가는 거야. 김천. 우리가 볼 수 있어 없어? 걔네들은. 볼 수 있죠. 왜? 우리가 이제 교정직 공무원들은 볼 수 있죠. 보호직 공무원이 소년원을 관리하거든. 그러니까 그 빡센 애들은 우리가 관리하고 안 빡센 애들은 뭐야? 소년원에 관리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제 뭐야? 광의의 규정이라 보는 거죠. 됐어요? 소년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합의 본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합의 본집. 합의 봐갖고 대하는 거야. 소년원은 뭐야? 그 전과 안 남고 학교처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감호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미친놈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미친놈. 여러분들 우리가요 처벌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 있어요 없어요? 이성이 있는데 이성이 옳고 그름 판단하는 이성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그렇죠. 이성이 있는데 미친놈은 이성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다 가두냐면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 가둬요. 처벌을 하는 거야? 치료를 하는 거야? 치료를 하는 거야. 안 미칠 때까지. 알겠어요? 처벌은 못하니까. 근데 이들 언제까지? 정신 차릴 때까지. 알겠죠? 그래서 치료감호소에 가는 거야. 이 치료감호소도 우리가 관리 안 해. 보호지개들이 관리해.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고. 최강의 교정은 광의 교정 더하기 보호는 사연의 처우. 사연의 처우는 보호관찰 얘기는 보호관찰. 갱생보호는 뭐냐면 교도소에서 출소하거나 가석방된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10년이야. 10년이면은 8년 만에 가석방돼서 나온다든지 만기 출소하는 경우죠. 만기 출소가 뭐야? 10년 다 떼고 나오죠. 그럼 제가 한 35세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고 쳐갖고 감옥 가서 10년 있다 나오면 부인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럼 기다리지 못한 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죽여야 돼요? 부인이 도망가는 게 정상이죠? 부인은 이혼을 했고 도망갔을 리가 있고 애들은 고아원 갔겠지. 확률적으로. 아니면 혼자 몰래 키우던지.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근데 얘는 이제 뭐야? 집도 없고 절도 없잖아. 그럼 돌봐줘야 돼? 안 돌봐줘야 돼? 돌봐줘서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내가 있어. 그래서 얘가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까지 뭐 할 때까지 방어들 원룸 얻을 돈 있을 때까지는 거기 이제 밥도 먹여주고 직업도 알선해주고 누가 이제 재소자들 교도소 출신들 누가 쓰겠어 안 쓰겠어? 쓰니까 신원보증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보관찰소에서 뭐야 신원보증서 써주고 하면서 얘를 갖다 좀 넣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렇게 해주는 걸 갱생보. 갱생은 뭐야?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거. 즉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또 협의 규정에다 별표 하나 주세요. 우리가 형집행법상의 그 규정의 개념은 뭐다? 협의의 규정이다. 그렇죠. 아시겠죠?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애들은 누구하고 누구다? 수형자랑 미결 수용자. 그래서 수형자는 뭐야? 교도소. 미결 수용자는 뭐야? 구치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치소 아니면 교도소로 가겠지? 예. 그다음에 교정과 행형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